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을 볼 때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주택, 아파트나 단독이나 다가구나 주택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주택을 보는 그러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요. 집을 보러 가기 전에는 위치나 역에서 얼마나 떨어졌을까, 도보거리가 얼마일까, 그 주변에 병원이 있을까, 아니면 학교가 몇 분 거리에 있나, 그런 걸 대부분 알아보고 미리 기본적인 금액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미리 알아본 상태에서 집을 보러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대부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보러 갔을 때 휙 보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꼼꼼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유독 기억에 남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탭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내부를 봤을 때 어떤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현업 입장에서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부동산 계약서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는 부동산 계약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가 계약서고요. 확인 설명사항이 총 3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총 4장이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 첫 장 같은 경우, 계약서 내용 같은 경우는 소재지, 계약 내용, 또한 특약사항, 인적사항을 쓰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표지는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중개 대상 확인 설명 사항을 보면 어떤 것을 주택을 볼 때 봐야 되는지 대부분 나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첫 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확인 설명 사항은 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인 설명 사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는요, 대상 물건 표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지나 면적, 지목이 어떻게 되냐, 또한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 건축물 대장상 용도, 준공 연도까지 써주면서 구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또 살펴보게 되어 있겠죠. 매매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냐, 아니면 벽돌조냐, 연어조냐,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을 띄면 나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요새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위법하냐 적법하냐 내용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을구를 좀 많이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등기부 기재사항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관계에 적어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가 요새는 아무래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같은 경우도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과 더불어 최근에 개정이 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같은 경우도 확인을 했는지 안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고 올 거예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가 도보 거리상 얼마나 될지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이외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총 주차 면적이 있겠지만 세대장 주차를 몇 대를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가 몇 분 거리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내가 지금 보는 그런 건물 내에서 도보로 얼마나 걸릴까, 그런 교육시설 같은 경우도 따져봐야 되는 체크리스트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인 설명 사항인데요. 그만큼 확인 설명 사항에 쓰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병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주체 같은 경우 경비실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이 있을 거고요.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경비실이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주택 같은 경우 내부를 볼 때는요,
내부나 외부 시설물 상태 같은 경우도 확인 설명사항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하나씩 보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수도 같은 경우 당연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잘 나오나 보통 많이 틀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 같은 경우가 확인 설명사항에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파손된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한 용수량이라는 게 물 세기가 틀었을 때 세게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런 내용도 체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도 등이나 켰을 때 등이 잘 들어오는지 깜빡깜빡거리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하고요. 가스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열병합인지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 경우는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독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들도 일부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를 해주고요. 도시가스일 경우에는 노후가 돼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을 때 도시가스가 보일러 같은 경우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일러를 볼 때 언제 시공이 됐는지 보일러의 겉표지를 보면 연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보일러가 상태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한번 켜보고 난방도 잘 되는지 확인사항도 따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가 있냐 없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부 상태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 상태를 볼 텐데요. 도배 장판 상태가 깔끔한지 아니면 파손된 여부가 있는지 당연히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들어보면서 계속 확인 설명사항의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벽면 같은 경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를 깔끔한지 알깔끔한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수라는 게 위층에서 새거나 건물 외부에서 샜을 때는 도배 벽지가 젖어 있으면서 지금은 말랐을지언정 자국은 남아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이 남아있으면 주인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도배의 상태가 깔끔한지 안 깔끔한지 볼 때 또한 체크리스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구석을 잘 보시면 구석에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가 곰팡이가 쓸면서 벽지가 바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석이나 또한 장들 뒤편 같은 경우가 일부 이삿짐이 빠지게 되면은 그 장을 놨던 바로 뒤편 같은 벽지가 굉장히 더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뒤 상태 같은 경우도 안 보이면 물어보는 그러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 같은 경우가 남향 같은 경우가 햇빛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이나 방들 같은 경우도 어느 방향에 있냐에 따라 일조량 같은 경우도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보러 갈 때 대략적인 위치나 외부 같은 경우는 알고 가겠지만 내부를 봤을 때 어떤 것을 봐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스마트한 분들 같은 경우는 탭을 가져와 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노하우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약서 첫 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확인 설명사항에 나와 있는 외부 상태나 주택 내부 상태에 체크리스트 하는 그러한 그 공란 같은 경우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집 상태가 하자없는 주택을 고르는데 큰 도움 될 거라는 말씀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